지난화에서 우리가 뇌피셜로 예측했던 부분 얼마나 맞았을까요? 성희가 은호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한 이유. 실제 방송에서는 그 검진이 바로 핵심 단서가 됐습니다. 고성희에게 온 전화 한 통에 적합하다는 음성에 묘한 미소를 짓는 걸 보니 은호와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그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화 뇌피셜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병원에서 온 전화, 그리고 일치. 고요한 아침, 병원 상담실에서 시작됩니다. 고성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고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이식 조건이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습니다. 그 순간 성희의 눈빛이 변합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고 입가엔 묘한 미소가 번지죠. 유전적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제자리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30년 전 스스로 버린 그 자리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17화에서 성희가 은호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했던 그 장면. 그때 은호는 그저 고마워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죠. 검진 결과를 확인한 성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은호가 완벽한 공여자라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는 더욱 세심해졌죠. 은호 씨, 검진 결과 괜찮았어요? 혹시 이상한 건 없었죠? 은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다행히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대화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건강 상태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은호는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 안에는 간이식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고 그 아래엔 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서명란이었습니다. 공여자 서명란은 비어 있었지만 보호자 동의란에는 또렷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보호자 고성희. 은호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나는 서명한 적도 없는데 왜 보호자가? 그 순간 은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도구가 될 뻔했다는 것을요. 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서류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성희 씨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은호는 그동안 성희에게 받았던 모든 친절을 떠올립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진짜로 날 생각해서였던 게 아니라 필요해서였던 거야? 은호의 눈엔 눈물이 맺힙니다. 배신감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편 성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봅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건강, 손끝까지 느껴지는 무력감.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병원에 두고 떠나던 그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발걸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는 또다시 똑같은 선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 성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순이는 최근 자꾸 30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동생 성희가 아이를 낳고 사라진 그날.
병원 복도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울던 자신의 모습. 성희,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순이는 동생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합니다. 그때 너무 어렸던 동생,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아이를 버린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도 은호는 내가 잘 키웠어. 행복하게 자랐고. 순이는 은호를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그날 은호는 성희와 일회기로 잠시 만났는데 우연히 성희의 가방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발견합니다. 간경화 말기, 간이식 필요, 그리고 공여자 적합성 검사 완료라는 문구들. 이게 무슨? 은호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그 서류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죠. 더 충격적인 건 공여자 동의서 초안에 자신의 이름이 미리 타이핑되어 있다는 것.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은호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성희에게 따져 묻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저녁 은호는 성희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냅니다. 성희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지만 은호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긴장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호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입술이 떨리고 시선이 흔들리죠. 그건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저한테 건강검진을 권유하셨어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죠?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성희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나도 살고 싶었어요. 성희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자신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은호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하지만 은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제 동의도 없이? 아니야, 나는 그냥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야죠. 몰래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희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하지만 은호는 뿌리칩니다. 시간 좀 주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은호가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순이와 마주칩니다. 순이는 근처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이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죠. 은호야, 여기서 뭐해? 순이는 은호의 흐트러진 표정을 보고 놀랍니다. 눈가가 붉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지금. 은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순이의 시선이 카페 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 순간 순이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순이의 눈이 커집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 나이는 들었지만 그 윤곽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성애? 순이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립니다. 은호는 엄마의 이상한 반응에 놀라 묻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알아요? 순이는 대답 대신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희는 고개를 들고 카페 입구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죠. 언니,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겁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너 살아있었구나. 순이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가움과 분노, 안도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죠. 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언니, 나는 그냥 뭐?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나타난 게 그냥이야?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엄마. 순이는 은호를 돌아보며 뒤늦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성희가 은호 곁에 있었다는 것, 건강검진을 권유한 것도,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모두 성희였다는 것. 설마 너 은호한테 접근한 거야? 순이가 성희를 향해 날카롭게 묻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거짓말. 궁금했으면 30년 전에 궁금했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순이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은호가 끼어듭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설마 저를 낳은 사람이? 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성희가 내 친엄마야.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은호는 성희를 바라보며 성희도 은호를 바라봅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모녀의 눈빛. 하지만 그 안엔 사랑이 아니라 배신감과 죄책감만이 가득합니다. 순이는 성희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왜 나타났는지. 건강검진도 친절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지? 순이는 성희가 떨어뜨린 병원 서류를 집어듭니다. 간이식? 너 은호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성희는 변명조차 하지 못합니다. 순이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으니까요. 너 30년 전에 이 아이 버렸을 때 난 밤새 이 아이 안고 울었어.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얼마나 외로울까 걱정하면서. 그런데 넌 지금 그 아이를 도구로 쓰려고?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힘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모성애와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거죠. 은호야,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순이는 은호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섭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은호는 자신의 정체성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숨겨진 진실이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드러난 진실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은호는 자신을 버린 친모, 30년 만에 만난 친모가 자신을 이용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20화의 진짜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뇌피셜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화려한 날들 다음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